네, 이제 대선이 55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YTN은 대선 후보들 직접 모시고 현안과 정책 공약 등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는 시간을 마련했는데요. 오늘은 경제에 방점을 찍고 제3지대에서 대안을 제시하고 계신 새로운 물결 김동연 후보 만나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번에 출연하셨을 때 네. 제3지대라는 표현은 맞지 않다. 나는 정치 스타트업을 창업해서 정치 세력을 교체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셨고 맞습니다. 이후에 새로운 물결을 창당하셨고 네, 지금 그렇습니다. 선거운동 한참 진행하고 계신데 해보시니까 어떠십니까? 새로운 물결 창당을 빠른 시간 내에 했고요. 네. 지금 이번 주말까지 하면 9개 광역 지구당 창당을 완료하게 돼서 이제 전국 예. 정당으로 발돋움을 하게 됩니다. 해보니까 힘든 점도 있었지만 네. 기왕의 정치에 몸을 담지 않았던 우리 평범한 주의 이웃 국민들께서 한 12,000명 이상 당원에 가입을 해주셔서 네. 아주 큰 힘을 얻고 있고 예. 우리 정치판을 바꿔보자고 하는 그런 기대와 희망에 지금 부풀어 있습니다. 기대와 희망에 부풀어 계시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언론의 주목도가 양강 후보에 몰려 있는 거 있지만 논란이 되는 이슈도 많다 보니까 더 네. 그런데 이런 부분에서 좀 불만 없으십니까? 불만스럽죠. 네. 어떻게 하다가 대한민국 이 대선 전국이 이렇게까지 됐을까 하는 안타까움과 개탄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대한민국 미래에 대한 비전과 대한민국을 어떻게 만들겠다고 하는 컨텐츠는 예. 전부 실종이 됐고요. 나오는 것은 모두가 각 후보와 관련된 비리나 불미스러운 일들, 막말 논쟁, 도덕과 윤리 문제 이런 것들 나오다 보니까 어떻게 하다 우리 대한민국의 이 대선판이 이 지경까지 갔을까 하는 네.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고 예. 제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타까운 것이 정치 스타트업 5개월 전에 했는데 아무래도 인지도가 낮다 보니까 네. 저희가 발표하는 정책과 이 대안의 이 내용이 아주 좋고 탄탄한데도 불구하고 지금 정책이 실종되고 비전이 실종된 이 대선판에서 이 인지도가 지금 올라가지 않고 있어서 안타까운 마음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스타트업 기업에서 유니콘이 나온다 이런 얘기도 맞습니다. 하셨는데 네. 뭐 계속 정책 행보 이어가고 있으니까 좀 네, 주목해서 보도록 하고요. 아무래도 문재인 정부 첫 경제부총리이시다 보니까 지금 현 정부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특히 경제 정책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시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얼마 전에 자, 청와대 참모들하고 대통령 앞에서 고성이 오가면서 이렇게 싸웠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셔서 주목을 네, 끌었는데 맞습니다. 고성이 오갈 만큼 이렇게 부딪힌 지점은 어느 지점입니까? 고성이 오가면서 대통령 앞에서 그렇게 다툰 적도 여러 번 있었고요. 네. 대통령 안 계실 때 우리 청와대 참모들하고도 여러 차례 아주 격렬하게 고성 예. 오가면서 뭐 토론이라고 할까요? 또는 의견 대립을 한 적이 많이 있었는데 가장 컸던 것은 아무래도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최저임금. 네, 예.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라든지 법인세 인상과 같은 이 소득조 성장 정책 패키지를 놓고 가장 큰 대립이 있었고요. 부동산 정책에 대해서도 일부 대립이 있어서 저는 제가 소신껏 대통령 앞에서도 직언을 드리는 것이 대통령과 우리 경제를 위한 일이라고 생각을 했기 네.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제 소신껏 네. 얘기를 하고 의견을 밝혔습니다만 뭐 제 주장대로 결정이 안 된 것도 많이 있었고 좀 안타깝죠. 네. 이런 직언을 드렸을 때 대통령은 어떻게 받아들이셨습니까? 대통령께서는 비록 제 말씀을 경청을 해주셨습니다. 예. 말씀을 잘 듣는 분이세요. 네. 그리고 또 수긍을 하신 것도 있었지만 청와대에 있었던 그때 그 정책 라인에 있었던 고위층들 이런 분들은 제 의견에 대해서 반대가 심하셨죠. 네. 제가 최저임금 급속한 인상으로 하게 되면은 고용에 문제가 생기고 또 중소기업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커진다고 하는 것을 이유로 예. 비전은 분명히 제시하되 조금 더 완만하게 풀어서 가자 했을 적에 고용에 영향이 없다고 격렬하게 반대를 했었고요. 저는 고용에 영향이 있다고 그랬고요. 네. 또 근로시간 단축 문제도 너무 경직적으로 할 문제가 아니다는 얘기를 했었고요. 부동산 대책에 있어서도 이제 지나친 정치 이념이 들어오거나 또는 공급 확대보다는 투기 억제 쪽에 치중한 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했지만 그런 점에서 서로 의견이 많이 달랐었습니다. 예. 그렇지만 이제 경제부총리를 역임하셨다 보니까 뭐 책임에서 완전히 자유롭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또 그렇습니다.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네. 제가
이 정부 초대 부총리로 1년 6개월 일을 했습니다. 네. 그때에 있었던 경제 정책, 부동산 정책을 포함해서 예. 비록 의사결정 과정에서 제 의견이 반영이 안 된 게 많다고 하더라도 제가 경제수장으로서 그 책임을 통감하고 있고요. 전혀 회피할 생각이 없고요. 여러 네. 차례 저는 그 책임을 느낀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다만 그와 같은 지난번 어느 유튜브에서 얘기했던 것은 그런 과정에서 다른 생각을 가졌던 분들 그 후에 아무 말씀이 없으셨던 것을 지적을 했던 것이고요. 아, 예, 예. 저는 지금도 물론 이제 부동산 같은 경우는 제 재임 중에 많이 오르지는 않고 이제 그 이후에 급격히 오르긴 했습니다만 경제 전체를 책임졌던 사람으로서 저 역시 그 책임을 느끼고 있다 이런 말씀을 예. 드립니다. 청와대 경제 라인에 참모들 굉장히 많은데 누구랑 가장 그 각을 많이 세우셨습니까? 뭐 네. 그때 아무래도 정책실장도 계셨고 네. 경제수석도 계셨고 하니까 그런 분들이시지요. 경제수석 같은 경우에는 초대 경제수석이나 또 그 후에 정책실장 그때 정책실장으로는 정말 의견 대립이 심했고요. 그 후에 왔던 경제수석은 비교적 제 뜻에 많이 이렇게 동조하는 예. 그런 입장을 취하긴 했지만 전체적인 청와대 분위기가 제가 주장했던 얘기들 잘 받아들이지 않은 것들 그래서 아주 치열하게 네. 또는 고성에 갈 정도로 싸운 적이 꽤 여러 번 있었습니다. 네. 자, 다음 정부 부동산 정책은 어떻게 될까? 또 경제 정책은 어떻게 될까? 이 부분도 관심인데 네네. 뭐 이재명, 윤석열 후보도 부동산 정책 포함해서 여러 가지 경제 대책들을 좀 속속 내놓고 있는데 이 두 후보가 내놓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특히 눈여겨 보신 부분이 있다던가 아니면 어떻게 보시는지 전체적으로. 저는 경제부총리까지 했고 대한민국 예. 경제 전체를 운영을 책임졌던 사람이어서 두 후보의 경제 정책에 관심이 많죠. 네. 최근에 두 후보가 경제정책 발표를 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소득 5만 불과 5대 경제 강국 얘기를 하면서 국가 주도의 대규모 투자를 통한 성장을 얘기를 했어요. 네.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사병 200만 원 월급이라든지 예. 또 임대료 3분의 1만 임대인이 내게 하고 나머지는 뭐 정부와 임차인이 부담하는 임대료 식으로 나눔제, 예. 나눔제 얘기를 했는데 두 분의 이름을 바꿔서 놔도 맞을 정도로 누가 여야 후보인지 모르겠다. 그렇습니다. 이 앞에 얘기한 이재명 후보 거는 과거에 소위 보수들이 주장했던 내용들이고 예. 뒤에 윤석열 후보가 얘기한 것은 그동안 자신들이 비판했던 퍼주기의 전형적인 모양을 보여주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면은 두 후보 다 경제 철학과 비전이 없다는 얘기죠. 경제 철학과 비전이, 비전이 없어 없기 보인다. 때문에 그렇죠. 예. 그렇기 때문에 단편적으로 얘기를 툭툭 던지지만 전반적으로 경제를 어떻게 끌고 갈지 대한민국을 어디로 가야 될지에 대한 비전이 저는 1도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저 단편적으로 표를 얻기 위한 이 선심성 또는 구호성 공약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또 하나 문제 두 번째는 실행력입니다. 말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네. 그렇지만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것은 전혀 다른 차원의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두 후보다 공이 주택 25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숫자까지 똑같아요. 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그와 같은 250만 호 공급은 그 다음 대통령 임기 내에 불가능합니다. 그렇다면 문제는 그와 같은 공급이 필요한데 어떻게 신속하고 싸게 공급하냐는 대안을 제시를 해야 되는데 그 일머리가 없으면 구호는 난무하지만 실천엔 못 옮길 겁니다. 일머리가 없다 이런 네. 표현도 하셨는데 철학과 비전이 없고 실행력 면에서 좀 의심스럽다 이런 얘기를 그렇습니다. 해주셨는데 조금이 아니라 아주 많이. 아주 많이 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김동연 후보의 경제 비전 좀 들어볼까요? 네, 저는 우리 경제 패러다임을 바꿀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일자를 위해서는 10만 스타트업 네. 창업을 할 거고요. 제가 부총리 시절에 가장 역점을 뒀던 것이 스타트업 창업이었거든요. 부동산에 있어서도 1년 내에 부동산 심리를 안정시키겠습니다. 네. 부동산은 핵심은 심리입니다. 다음 정부에서 1년 안에 국민으로 하여금 국민들께 부동산 시장의 그 안정화에 대한 그 확신을 줄 수 있는 심리를 잡아야 되는데 네. 1년 안에 그것을 잡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는 공급은 아주 신속하고 싸고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을 넣겠습니다. 두 번째로 투기 억제에 대해서는 네. 그 양 후보가 뭐 세금 깎아주는 얘기 또는 여러 가지 그 세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분명하게 그 가구당 주택 소유별로 분명한 예. 투기 억제 차별을 두겠습니다. 실수요자와
일가구 일주택자에게는 대출과 세금 규제를 대폭 완화시키고 다주택자에게는 네. 중과시키겠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국토균형 발전을 제대로 이루어서 수도권 올인 구조를 깨므로써 예. 이 공급 투기 억제 수도권 올인 구조 깨는 이 삼각 틀을 가지고 네. 1년 내에 부동산 안정 심리를 국민들이 갖게끔 네.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요걸 구체적으로 어떻게 구현할지까지 들으려고 하면 저희가 따로 시간을 네, 마련해서 네, 한번 네, 모셔야 될 것 맞습니다. 같고요. 지지율 얘기를 지금 안 할 수가 없는데요. 자, 지금 최근 지지율 여론조사 흐름을 보면은 1%에서 2%대 네, 지지율이 네. 나오고 있는 이런 네, 상황인데 뭐 이 정도까지 고전할 거다 예상을 하셨습니까? 그 지지율에 대해서는 빠른 시간 내에 오르기 쉽지 않다는 생각을 네.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치 시작하고 출마 선언하고 한 지 5개월 됐거든요. 네. 그래서 고전할 거라고 생각은 했지만 지금보다 조금 더 기대했던 게 솔직한 심정이고요. 제 지지율은 인지도와 직결돼 있습니다. 네. 아는 분들은 평가하시고 높게 이렇게 점수를 주시는데 대부분의 국민들이 이제 정치한 지 5개월밖에 안 되기 때문에 네. 잘 모르시거든요. 그래서 다른 후보들 같은 경우에 뭐 수십 년씩 정치하신 분들이고 또 야당 후보는 정치란 건 아니지만 특수부 검사로서 또 검찰총장으로서 언론에 장례재장만 뭐 도배하다시피 하신 분이니까요. 네. 그래서 지금의 관건은 빨리 인지도를 올렸으면 좋겠다. 그러기 위해서 다른 후보들과 좀 우리 YTN에서도 네. 이 토론회 같은 거 만들어주시면 제가 분명하게 평가받고 각인시킬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언론에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후보별로 저희 YTN에서도 양쪽에서 원하시면 이제 토론 자리를 얼마든지 만들어 드릴 수 네. 있는데요. 이 양측 의견이 맞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후보들이 다 피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가요? 네. 일단은 3%는 넘어야 TV 토론에 이제 공식 TV 토론에 나올 수 있잖아요. 1차 목표는 3%. 3% 제가 알기로 5%를 알고 있습니다. 5%? 네, 아, 예, 예. 5% 알고 있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1차 목표는 5%를 넘어서 예. 이 TV 토론회에 나오는 것이 네. 목표고요. 일단 나오기만 한다면 저는 다른 후보와 분명한 차별성을 보여서 압도할 예.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린 비전과 정책 컨텐츠와 이런 소통 능력으로 네. 압도할 수 있다고 저는 자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여당에서 김동연 후보께 러브콜을 보내고 있다 이런 보도들이 솔솔 나옵니다. 좀 구체적으로 6월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으로 공천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실제로 제안을 받으셨습니까? 제가 사실은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도 아시는 것처럼 민주당과 지금의 야당으로부터 다 서울시장 출마를 권유를 받았습니다. 예, 그때 지난번. 네, 지난번에 거절 다 했고요. 최근에는 뭐 이런저런 직간접적인 얘기가 있지만 뭐 구체적인 얘기까지 제가 들어보진 못했지만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얘기는 들었는데 만약에 제가 그런데 관심이 있었더라면 지난번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라든지 예. 그 후에 양당이 또 다 저보고 대선 경선 참여를 강하게 요청했었거든요. 네. 그것도 거절을 했을 텐데 예. 아마 그런 생각이 있었더라면 제가 그 전에 그런 꽃길이라고 할까요? 했겠죠. 지금 거기 숟가락 얹어가지고 이렇게 갈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숟가락 얹어서 꽃길을 갈 생각은 없다. 네,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현실적으로 지지율을 단시간 안에 올리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도 있기 때문에 연대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아직은 생각을 안 하고 계신다. 네, 지금 제가 이 거대 양당 구조를 깨는 것을 기치려고 예. 정치 선언을 했고요. 이 지금의 정치 기득권을 깨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소신껏 네. 제가 가고자 하는 걸 뚜벅뚜벅 갈 생각을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심상정 후보가 지금 칩거에 들어간 이런 상황이거든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글쎄요, 갑자기 저도 좀 뜻밖이었는데 예. 글쎄 뭐 지지율인지 아니면 당내 무슨 사정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좀 안타깝네요. 네. 네. 그냥 안타깝다 이렇게 보고 계시는 얘기까지 들어봤는데 제3지대에 있는 이제 뭐 안철수 후보라던가 심상정 후보 이렇게 연대 얘기도 꾸준히 나왔었던 네, 것도 사실 그렇습니다. 아니겠습니까? 자, 여야와의 연대는 지금 생각하고 있지 않다 얘기했는데 자, 이렇게 뜻이 맞다고 하면 제3지대에 계신 후보들하고의 연대 가능성도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은 좀 하고 계십니까? 지금 뭐 제3지대 소위에서 네. 나오신 안 후보나 심 후보께서도 예. 이 거대 양당 구조를 깨겠다고 하는 데서는 생각을 같이 하시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서로 대화를 하거나 할
그 여지는 있다고 네. 생각을 합니다. 아, 여지는 있다. 예. 예, 제가 그 전에 어디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두 분께서 저와 똑같은 정도의 사심 없음과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 개혁을 이루어서 우리 정치 발전에 초석이 되겠다. 예를 들면 제가 표현하는 대로 제7공화국의 네. 수문장로서 우리는 역할을 하겠다는 그런 진정성이 있다면 예. 저는 뭐 대화할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예. 또 지금의 상황상 또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는 글쎄 좀 두고 봐야지 알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고졸 신화로 유명하신데 기회의 나라를 만들겠다 여러 차례 강조를 하셨거든요. 지금 대표적인 공약들도 앞서 말씀하셨듯이 매일 이렇게 내놓고 계신데 대표적인 이 기회의 나라를 만들기 위한 공약 마지막으로 좀 여쭤보면요. 네, 고졸 신화라고 하지만 저도 야간 대학이지만 대학도 나왔는데 아, 물론 그렇죠. 네. 경제 네. 부총리까지 하셨는데요. 네. 예. 그 우리 국민들 특히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제가 자주 청년을 만나는데 네. 무엇을 바라냐고 물어봐요. 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시 반문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돈 나눠주길 원하느냐, 얼마씩 나누길 원하느냐. 청년들 그렇게 대답 안 합니다.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 원하는 것은 네. 그렇게 나눠주는 몇 번에 걸쳐 나눠주는 돈이 네. 아니라 기회를 원합니다. 저는 대한민국을 지금은 기득권 공화국으로 꽉 짜여진 이 대한민국을 네. 기회의 나라로 만들고 싶은데 네.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더 많은 기회를 주고 싶어요. 그것은 경제와 교육 등에서의 예. 역동성입니다. 우리 경제가 발전하게 하고 질 높은 성장하게끔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고른 기회입니다. 고른 기회가 기회, 너무 예. 불공평해 주어지고 엄마 찬스, 아빠 찬스, 부의 세습이 교육을 통해서 되고 있는 그럼으로써 이 계층 사다리가 끊어지는 이걸 깨고 싶어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 우리 국민들에게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를 줄 수 있는 것들을 준비 중에 있고요. 그럼으로써 정말 일할 기회, 공부할 기회, 장사할 기회, 우리 젊은이들이 사랑할 기회, 결혼할 기회, 네. 이것으로 넘치는 기회의 강물처럼 넘치는 그런 나라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 그것을 네. 위한 정책을 아주 꼼꼼히 준비하고 있어서 예.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기회가 강물처럼 넘치는 그렇습니다. 나라. 네. 예, 자세한 공약을 들을 수 있게 지지율 쑥쑥 오르기를 네, 기대해 고맙습니다. 보겠습니다. 네. 김동연 새로운 물결 후보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